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신세대 작가이면서 인기 BJ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평 작가의 산문집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중에서 몇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버리는 것을 잘 못하고 주변 정리에 딱히 소질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온 저에게 이 책의 제목은 무척 큰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물건 정리를 잘 못하더라도 관계의 정리라도 잘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펴낸 곳 주식회사 부끄럼 펴내니 이평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좁혀지는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가는 것. 누군가 이유 없이 너를 싫어하면 싫어할 이유를 하나 만들어줘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참 시간 허비하고 있었다는 생각부터 든다. 결국 그들에게 나를 미워할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주면 되는 일을 말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더라. 어차피 그런 노력 속에서 싫어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니까 말이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싫어할 이유를 찾아주는 것. 이처럼 단순한 원리지만 실천으로는 옮기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성격이 못되지 않거나 나보다 별난 사람이거나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 말이다. 끝끝내 어설픈 흉내만 내고 말 바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건 어떨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우선 생각부터 정리하자. 무례한 사람들을 현명하게 청소하는 법. 나는 왜 이 사람들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가?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취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반대로 나에게 끼칠 피해는 얼마나 되는가? 생각을 가지런히 정돈해보면 비로소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치미는 분노에 머릿속이 미로 같을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감성을 자극하는 붉은 노을, 결국 하늘은 다 똑같은 하늘이니까. 이성적인 생각 덕분에 사건의 본질이 앞서게 되었다면 더 이상 전전긍긍할 이유는 없다. 애초부터 그들에게 논리정연한 이유 같은 건 없었으니 말이다. 그저 유치 찬란한 어린아이 장난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장단 맞추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당신만 피곤할 것이다. 그리고 남을 까내리기 바쁜 사람의 특징, 정신이 온전치 못하거나 내면이 굶주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복이 심해질 때면 주위를 어슬렁거리다가 타인으로부터 배를 채우고 보는 것이다. 가장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남의 것이라 이를 걱정 역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결국 나와 다른 세계 속 사람들, 개의치 말고 당신의 방식대로 그들을 상대하면 된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고통이다. 수없이 감내하다 보면 현재의 삶을 정통으로 통과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지혜롭게 할 것이고 삶을 견디는 법으로 너를 일깨워 줄 것이다. 고독은 때로 나를 성장하게 한다. 우정은 영원하지 않을 것처럼 매번 흔들린다. 조금 더 확실한 게 있다면 그것은 돈. 지금은 친구도 내 곁에 마냥 있어주지 않을 것처럼 군다. 아무튼 인간관계만큼 변화무쌍한 건 없다.
더구나 내 마음이 전쟁터 같은데 무기력에 시달리는 중이라면 당분간 모든 관계를 멈추는 것이 이로울지 모르겠다. 우선 마음의 평정을 찾는 일이 급선무 아닌가. 괜찮은 척 연기를 하기엔 표정이 굳어 있다. 내 삶 하나 건사 못하는 것만으로 이미 짜증이 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나긋나긋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 평상시 관계를 유지하는 일마저 이젠 불가능하다. 그럴 때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야 한다. 갈수록 잘 나가는 친구들, 아직 제자리에 있나? 자격지심 때문에 홀로 사라지지는 마라. 혼자 있겠다고 해도 영영 혼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만나는 게 여전히 부담스러우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건 어떨까? 지금은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에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 여유를 갖추고 그때 찌인하게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말이다. 진정한 우정이라면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이기 전에 꿈이라는 공통점으로 이어진 동반자의 입장에서 어떤 외로움인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다. 하지만 여러모로 당신은 괜찮다 말하고도 싶다. 지금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으로 삼는다면 말이다. 오히려 누군가의 힘을 빌려 당면한 문제를 모면하는 것보다 멋지게 솟아날 콩처럼 어둡고 습한 땅에서부터 제2의 인생을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고독은 때로 나를 성장하게 한다. 전열을 가다듬고 세상으로 향해 전진해 나갈 때 당신은 그 누구 못지않은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꿈은 지금보다 더 크게, 답답한 현실로부터 더 멀리, 너는 앞으로만, 위로만 천사의 사고를 견제한 채 예쁘게 날아가거라. 네가 원하는 모습은 저 하늘 위 어디에든 있으니까. 계속 가보면 그곳은 꿈을 펼치기에 아주 좋은 무대임을 단박에 알아차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끔 두 날개로 지금보다 더 높이 비상해버려라. 넌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니까. 행운마저 운행 내내 꼭 붙어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내 자리 찾기.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간 없어서 자기 개발 못한다는 거. 그런 거 다 핑계다. 하루에 5시간 남짓 자가며 노력해봐. 못할 거 없지. 안 그래? 그럼 내 몸속에 암이 하나 생겨 있겠지. 지금 내가 당신에게 느끼는 암과 질병, 암 말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남의 인생에 관해 이렇게 해라 조언을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다.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분명 시대와 사람을 초월하는 것이다. 열정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자꾸만 안정을 추구한다. 도전하기엔 몸과 마음이 이미 슬럼프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지쳐간다. 자꾸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처를 주다니 이거 참. 타인은 타인을 모른다. 끝끝내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반목은 계속될 것이고 그 속에 감정이 섞여 있다면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줍지 않은 조언 대신 묵묵히 지켜봐 주는 건 어떨까? 이해 말고
존중의 태도로 말이다. 진정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들었으니까. 동료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을 사람이 아니라면 입을 그만 닫고 있는 편이 나은 것 같다. 낙인 이론이 내게도 적용되었을 때 살면서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지만 걸리지만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간다. 그런데 함께 일을 하는 공간에서 누군가 그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해버리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로 인해 분명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21살 아르바이트로 옷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중간 관리자 정도 되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불러세웠다. 뜬금없이 내가 옷 정리를 엉망으로 했다며 화를 냈다. 입사한 지 한 달이나 되었으면서 아직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면서 말이다.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었다. 가뜩이나 피곤한데 우라가 터져 눈물까지 나려고 하더라. 대충 일하고 퇴근해버린 저 신입 한 명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이 싼 똥을 내가 왜 치워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전 타임에 일하던 사람이 한 거라고 말하면 되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우선 당사자가 없는 상태라 뭐라고 해명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고 내가 뭐라고 한들 좋은 소리 들을 수나 있었겠냐는 거다. 장담하건대 그럼 여태 확인조차 안 한 거네? 이렇게 잘못을 물었을 것이 분명하다. 낙인 이론에 관한 최초의 주장자인 프랑크 타넨바움은 그의 저서 범죄와 지역사회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꼬리표를 붙이고 규정하고 인정하고 차별하고 평하고 강조하고 의식하고 자의식을 심어주는 과정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다. 저때 아무런 반항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속병을 알아야 했던 이유는 이미 사고를 잘 치는 이미지가 돼버린 나를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일종의 빈사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따위 부조리한 일은 늘 있었다 치고 이런 내 모습도 상당히 사회 체념적이고 비정상적이었던 건 아닐까? 별일 아니니까 이 정도야 뭐 거뜬하다 생각했으니 말이다. 마음의 굳은 살이 박여도 그것을 감정의 근육으로 오인하고는 늘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이 굉장히 외로움을 탈 시기에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주위를 둘러보게 만들기도 한다. 그럴 때 주변 사람이 너 원래 이런 것에 끄떡없잖아 라고 반응하면 그때는 정말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부당한 처사에 강하게 내가 한 게 아니다. 자신을 변호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어려운 세상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설령 그런 나를 염치도 없는 인간이라 욕할지라도 말이다. 어차피 한껏 신나게 떠들어대다 본인들 할 일에 바빠 잊은 채 살아갈 테니 그런 의미에서 나를 욕할 사람도 나를 방어할 사람도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 사람 문제로 부디 감정 낭비 말자. 사람부터 믿지 말고 상황을 믿을 것. 너의 편을 만들어라. 그리고 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에 요즘에는 이렇게 답한다. 여태 생각해온 것보다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먹고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단어였다. 하지만 또 다른 타인에게 나 또한 별 수 없는 타인이라 우리 서로에게 너무도 미숙하기에 몰지각하기도 때론 무례하기도 한 것이다. 우리 정말 끈끈했는데 어쩌면 그건 형평성이 어긋난 주관일지도 모른다. 실상은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세계에 갇혀 색이 잔뜩 낀 창으로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을지 나의 편인 줄 알고 바다를 사랑했는데 어느 날 해일이 들이닥치는 것, 사람 일이 마치 자연재해와 같다면 혼자 살기 벅찬 인생, 적을 만들지 않고 내 삶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간혹 순수한 시절 내 편이 존재한다면 더불어 그들과 술 한잔 하면서 말이다. 사람부터 믿지 말고 상황을 믿으라는 말을 꽤 신용하는 편이다. 사람을 믿어오다 어느 순간 신뢰가 깨지면 첫 번째로 상실감에 허덕일 게 뻔하니까. 그리고 조각난 신뢰를 애살스럽게 죽고 나면 영 찜찜한 감정들에 불면에 시달릴지도 모를 일이다. 의심은 의심을 낳고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을 믿지 않게 된다. 나 혼자 신뢰를 지킨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세상에는 인면수심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를 분류하다 지쳐서 사람을 믿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100%의 확신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없어야 한다. 주변 상황부터 따지고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말하고 싶다. 상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간단하게는 내가 정말 어려운 시절엔 모른 척하더니 상황이 바뀌자마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경우, 복잡하게는 이 사람의 위치나 처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나에게 베푸는 호의는 과연 진실한 것일까? 이처럼 복잡한 경우는 묻고 따지지도 말고 위와 같은 처세술을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일요일 내내 놀다 밤을 맞이하여 월요일을 상상하는 것 같다. 혹은 마음껏 살찌우다 다이어트를 위해 퍽퍽한 닭가슴살을 먹는 것과도 같다. 그야말로 퍽퍽한 인생살이인 것이다. 하지만 내 편을 만드는 것보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삶이 조금은 건강해진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자. 그 좋은 시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기엔 청춘은 내게 너무 불안했다. 엄청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널렸을 거라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러다 취업 전선까지 밀리면 어쩌나. 막연한 두려움에 제대로 놀지도 못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없다고 믿고 싶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 같다. 나의 삶에 쉽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세상일지라도 나 자신에게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법. 여행만큼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 그런 여행이라면 일정이 별로 없는 느긋한 여행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누군가는 일부러 시간 내어 이 타국까지 왔는데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봐 라고 하는데 그런 여행은 싫다. 설령 2번 다시 오기 힘든 장소에 왔을지라도 내 맘대로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말이다. 기왕이면 노을이 예쁜 해변 같은 곳이 좋겠다. 일상에서 쌓인 피로와 일상 밖으로 오느라 지친 몸을 어서 침대로 옆에는 향내 좋은 꽃을 두고 단잠을 자고 싶다. 깨고 나면 아침 커피를 마셔볼 예정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매번 힘이 들 때마다 여행을 떠날 수 없는 노릇이니 이 방법도 마냥 쓸모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나만의 공간을 아늑하게 꾸며보면서 말이다. 대내외적으로 나부터 행복해지는 방법.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 20대에게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
이제 너도 다 큰 성인이니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정작 그러면서 무얼 도전하려고 하면 한사코 말리지. 20대 중후반이 솔직히 많은 나이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도 30살이 되기 전 뭔가 이뤄내지 못하면 패배자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 열정만 뺏는 레이스에 참석하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안타깝다. 주변 상황이 녹록지 못할 때 나부터 행복해지기. 그 첫 시작은 어쩌면 마음을 굳게 먹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마음가짐 말이다. 세상은 언제나 참신한 방법으로 우리를 쉽게 괴롭혔으니까. 그럴수록 우직하게 나아가야 한다. 쉽지 않은 길을 걷는 만큼 오롯이 선택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바뀌어 가는 것뿐이다. 누구나 동일한 시기를 사는 것도 아닌데 이때가 지나면 무엇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소리에 주눅들 필요 전혀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쭉 오직 자신으로부터 인생이 결정되고 있으니 말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자. 끊임없이 오직 현재만을 위해서. 어둑한 너의 미래 속 찬란한 빛 한 줄기를 잡는 법. 그리고 나부터 행복해지는 것. 마음을 단단하게 먹을 때 기다렸다는 듯 하나씩 실현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쏟는 일은 인생 낭비가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안정적이진 못해도 심장이 뛰는 기분만큼은 좋았는데 말이다. 요즘같이 마음도 돈도 궁할 때는 눈에 보이는 일거리부터 닥치는 대로 움켜쥐게 된다. 눈은 점점 새파랗게 변해가고 남들처럼 살아도 좋다. 우선 살아남자. 단지 이 생각뿐이다. 살아남는 길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는 길이니까.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유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하고자 하는 일이 오직 돈을 위한 일로 변질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러려면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 일단 무조건 열심히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업무에 치일 때는 일주를 2번 보는 삶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어쩔 땐 욕심내지 않은 척 조신한 면도 보여주어야겠지. 그러면서 돈벌이 앞에서는 위험을 불사하는 이중적인 면도 보이기도 하면서 말이다. 아둥바둥 담백하게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 성격도 안 좋게 변한 것 같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하곤 한다.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이 무엇이든 다 거머쥐게 될 거라면서. 정말 그럴까? 한편으론 걱정이 되네. 먼 훗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기억 안 나면 어떡하나. 돈 벌고 퇴근하는 맛으로 살다 여가 활동만이 유일한 삶의 낙이라 여기면 어쩌지? 나를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여전히 소중한 나의 꿈, 목표를 향해 당장은 뻗어나갈 수 없어도 꿈을 포기하지 말자. 이를테면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하거나 하루 중 1시간이라도 자기 개발에 시간을 쏟아내면서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어도 소용없다. 이미 그럴 새 없이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좀처럼 생기를 보이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살겠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쏟겠다. 모든 건 지나가게 돼 있어. 요즘 같은 때 날이 서지 않고는 못 버틸 정도로 힘이 들 때가 많지. 그러나 바쁜 시기도 그 속을 무엇으로 채우든 상관없이 지나가는 시간 앞에 무력해지는 법. 이를테면 처음엔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던 일들이 시간의 조력 앞에 입장을 바꿀 준비를 할 거야. 그러니 지나가는 일들에 속상하게 마음 버리지 말자. 다시 올
예쁜 날들을 맞아 새 단장을 해야지. 너에게 필요한 말, 자신감을 가질 것, 자존감을 높일 것, 자기다움을 지킬 것, 잘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나라면 이 일을 언젠가는 무조건 분명 이뤄낼 수 있다는 무한정 신뢰를 갖도록 하자. 고생할 미래가 훤히 보이더라도 도착 지점을 정해두었다면 끝까지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도달하기 위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신뢰의 틀을 쌓아두어야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믿음으로 말이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일 것이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건 제로에 가까운 상태로 되돌아가기 쉬운 상황이니 잘할 거야. 잘하고 있어. 끊임없이 마음을 재정비하는 게 중요하다. 믿음이라는 건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다. 잘 세우면 따가운 시선과 쏟아지는 의심으로부터 나의 신념을 지켜준다. 하지만 잘못 세우면 온갖 아프고 매운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가득 머무르게 하는 둑이 된다. 실현 가능한 일인가? 돈이 되는 일인가? 수많은 검증 속에 꿈을 단상 위로 올려야만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터무니없이 우주정복, 일확천금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적어도 힘주어 말할 수 있다. 어떠한 꿈이든 체계적인 목표가 있고 몇 해 앞서 종사 중인 사람들이 있다면 수익적인 부분이나 안정성은 더는 걱정할 필요 없다. 당신과 그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타오를 테니까 이 분야의 선도주자로서 미래를 보장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그러니 앞으로 무엇을 더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일 자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자. 믿음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따라 성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살아남기에 급급한 나머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을 경우 자신감을 잃어 도리어 실력이 퇴화하기 마련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파급 효과는 남다를 것이다. 끝으로 무언가를 이룩하고자 할 때에는 말수를 줄이고 생각은 깊게, 행동은 앞세우는 게 좋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저거 다 해낼 거야 라며 포부만 잔뜩 풀어놓으면 듣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 저 친구 망상이 좀 지나치네.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현실을 보자. 결과로 보여주는데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모르는 마당에 부정적인 것에 이목이 집중되면 좋을 게 없지 않은가. 더구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때를 타기 마련인데 그러한 생각들에 동화될지 모른다. 100명의 사람이 안 된다고 단정 지을 때 글쎄 나는 될 것 같은데 속으로 내뱉음과 동시에 행동으로 밀고 나가는 우직함. 그것만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자세다. 보기 좋게 인생을 망쳐볼 것. 어째 인생이 재미없다.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큰 거나 한 방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 적지 않게 사람을 흔든다.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보내는 것도 어찌 보면 재밌겠다고 느껴지는 순간이다. 그런데 나만 이러고 사는 게 아닌 듯하다. 통장에 월급이 찍히는 게 유일한 낙이라는 친구와 PC방에 다녀온 후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3시간 정도 게임을 즐긴 후 햄버거를 먹으러 가서는 예상된 시나리오처럼 요새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 인생 진짜 재미없네. 누가 먼저 말했냐 그 차이일 뿐 듣는 나나 말하는 친구나 초점은 구분 없이 흐릿했다. 그때 친구가 무미건조한 음성으로 건넸던 말. 야, 그래도 내년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냐.
내년 여름까지 운동이나 좀 해서 사진 한 장 찍자. 그리고 바로 바닷가로 뛰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때 친구가 해준 말은 고마웠다. 조금만 버텨보자 따위 어색한 위로를 건네지 않고도 용기가 생겼다고 할까. 이 기회에 마인드를 좀 바꿔보려고 한다. 망할 테면 망해보든가 안 되면 되는 것도 찾아서 살면 되지. 어느 정도 막무가내식의 인생을 살아볼 것이다. 어느 정도 내 멋대로 살아가다 보면 최소한 흥미를 잃지 않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다. 나는 그동안 너무 규격화되었고 생각들이 매우 단조로워졌다. 내 인생에 변화를 줘볼 예정이다. 그리고 일, 퇴근 속 내가 잊고 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한다. 오랜 친구들을 만나 옛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면서 말이다. 인생 권태기를 치유하는 방법은 어찌 보면 간단 명료하다. 늘어진 지금 이 마음을 팽팽하게 조이려고만 해서 어려운 거지. 단순하게 마음 먹으면 쉬운 것이다. 옛 추억 속에 머무는 웃음을 되찾아오자. 친구를 만나 그때처럼 웃고 떠들며 향수에 젖다 보면 우리 뭐 안 좋은 일 있었던가 싶을 것이다. 새로운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 친구와 여행을 떠나보자. 언젠가 인생의 권태기가 새로 찾아왔을 때 너를 버텨주게 할 것이다. 권태기라고 하는 것도 익숙해지면 결국 별거 아닌 것, 삶에 끊임없이 변화를 줘보는 것이다. 인생이 그냥 따분하고 지루한 거로 치부될 때 예전에는 재미난 일, 설레는 일 그런 거 참 많았는데 지금은 왜 그런가 자책하지 말자. 그때는 단지 무언가를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일이 많았을 뿐이다. 삶이 흘러가는 과정 앞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금 이런 마음 상태는 단지 과정의 일부라 생각하는 건 어떨까? 그러니 권태기가 아니고 일종의 과도기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다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대안들이 세워질 것임이 분명하다. 더 밝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리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진행형 젊은 작가의 쿨한 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평 작가는 8살 때 할머니를 따라 탈북하려다 실패하였고 11살 때 다시 시도하여 탈북에 성공하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의 반짝이는 이야기들을 읽어드릴 수 있어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